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와 내년에도 석유와 가스 생산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에너지정보청은 현지 시간으로 9일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낙관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하루 평균 산유량은 1,320만 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내년에는 하루 1,340만 배럴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추정치가 하루 1,290만 배럴 정도인데 이를 훨씬 더 웃도는 산유량입니다. 이 기후위기 속에 화석연료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산유량은 이미 팬데믹의 이전 수준을 앞지른 모습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천연가스 생산 역시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산업으로부터의 전환에 좀 초점을 맞춰왔고 그래서 친환경이나 이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후에 유가가 공급 차질 속에서 급등하자 석유 업체들에게 산유량에 대한 확대를 요구한 바가 있었고 결국에는 이렇게 공급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회 연설에서는 미국이 최소 10년은 더 석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환경론자들의 좀 질타를 받은 바도 있었는데요.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좀 유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중동 쪽에서는 오히려 공급 제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 쪽에서는 산유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시장이 좀 잠깐 떠들썩했었는데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현지 시간으로 9일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SEC의 소셜미디어 X 계정을 인용해서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라면서 로이터 통신, CNBC 많은 이런 업체들이 이런 외신들이 좀 단독 보도를 하거나 속보로 좀 이런 보도들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보도 직후에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이 SEC의 X 계정이 해킹당했다라고 밝혔고 SEC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잠깐 사이에 굉장히 큰 폭으로 출렁이는 흐름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10일이 데드라인이죠. 이 현물 ETF에 대한 승인 부분들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비트코인 흐름들 어떻게 하게 될지 그만큼 좀 관심도가 높았다는 그런 소식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사 이동통신사 후보 3개사가 28GHz 주파수의 할당 조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제사 이동통신사는 KT, LG U+, 그리고 SK텔레콤과 함께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할 후보 기업인데요. 지금 신청한 기업들이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X, 마이모바일 이렇게 3개 기업입니다. 이 가운데 1개 기업이 오는 25일에 경매를 통해서 28GHz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용할 예정인데요. 과기정통부는 3개 법인 모두 과거에 주파수 경매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했을 때 1, 2주 내로 주파수 경매 규칙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청법인이 주파수 경매 규칙을 숙지하고 경매에 참가하도록 할 텐데요. 경매는 말씀드린 대로 오늘 25일 일단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서 세종텔레콤 상한가를 터치했는데요. 그만큼 제사 이동통신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점 함께 살펴드리면서 세종텔레콤 관심 종목으로 함께 제시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영그룹이 어제 발표한 추가적인 자구안 핵심 내용을 보시면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최근락 TY홀딩스 부회장은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해 대주주 지분을 모두 걸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추가 자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기 때문에 일단은 법정관리의 위기는 넘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다만 채권단 일각에서는 추가 자구안의 유동성 부족 시, 필요시라는 꼬리표를 좀 달았기 때문에 대주주의 절박함을 느끼기가 어려웠다라는 평가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행은 추가 자구안 발표 직후에 6개 주요 은행 담당자들을 불러서 추가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서는 등 워크아웃 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주가들 계속해서 좀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태영건설과 SBS 주가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의료 인공지능 등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의료기기에 대해서 임상은 식약처의 임상계획 승인 없이도 임상시험 기관이 아니어도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포함한 식약처 소관의 7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 중에 개정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자세히 보시면 의료 AI 같이 연구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피험자의 의료 데이터를 조사해 결과를 산출하는 임상은 앞으로 식약처로부터 임상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임상시험 기관이 아닌 기업부설 연구소 같이 다른 곳에서도 임상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관련 산업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기대들을 걸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의료 AI 종목들의 주가 흐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안성시 소재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이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시작된 이번 유행 기간 이 경기 소재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첫 번째 고병원성 AI 사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겨울에 가금 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은 총 28건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중수부는 농장의 초동대응팀을 보해서 출입 통제나 역학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와 관련 없이 해당 농장에 키우는 가금류에 대해서는 살처분에 나섰고 조금 다행인 점은 관리 지역 내에는 가금류 농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 AI와 관련된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조류 인플루엔자 소식들 조금씩 확대되거나 할 때 가끔씩 움직이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파루나 이런 백신 관련 종목들 위주로 함께 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